안 힘드시죠? 괜찮죠? 네. 좀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서울에 사시는 분 계세요? 서울. 사시는 분. 고향? 살고 있는 거. 살고 계시는구나. 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들으니까 어떠세요? 또 다르게 느껴지죠? 막상 또 살고 있는 거랑 또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적인 거랑 이런 게 또 딥하게 들어보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진행할게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정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시 강북 지역 투자 그리고 유망단지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유익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본인들 살고 계시는 지역의 시세하고 이거 이제 서울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괜찮을지 아마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본인 이제 알고 있는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강북 지역 14개 구가 있죠? 네, 많은 단지 중에서 어디를 봐야 할지 한번 보면 아까 이제 매매 평당가, 전세 평당가 지금 이제 평균이 한 3,900 정도 되고 매매는 지금 전세는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이제 오른쪽에 되어 있고요. 저 위에가 이제 그 연두색이 전세가율이에요. 도심권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종로, 중구 쪽이 그래도 좀 많이 좀 높다. 평균 이상이구나. 평균 52%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그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 아까는 부동산진으로 했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원으로 했고 이거는 부동산 지인으로 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은 참고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도심권 보면은 이제 종로구, 중구가 조금 높다. 그리고 동부권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이 지역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전세가율이 높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유망단지를 찾을 때 이렇게 전세가율을 조금 보고 찾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어느 단지가 조금 더 낫구나 이런 것들도 생활권별로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또 세부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은평구, 서대문구가 상대적으로 지금 전세가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구나. 그러면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단지들을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이제 회색 부분은 이제 강남 지역이니까 제외하고 강북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가격대가 물론 이제 34평 같은 경우는 조금 높긴 하지만 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이제 또 고민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또 커가고 하니까 같이 보시면 25평 매매하고 전세 차이가 종로구, 중구 같은 경우는 한 4, 5대 그렇죠? 25평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34평 같은 경우는 한 5억대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뭐 자기 자본에 따라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가 지금 전세가율이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5평이 지금 3억 언더로 지금 좀 구매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34평도 4억 언더로 좀 가능하겠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도 지금 25평 3억. 그리고 34평 4억 정도면 어떻게 보면 물론 투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 부분도 본인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개 있다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를 좀 기준을 좀 정해드리면 전세가 60% 이상 정도 되고 그리고 매매가가 한 7억에서 8억대 사이 지금 현재 이제 가격대를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대들이 지금은 이제 한 이 정도 좀 가져가야 한다. 24평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매매 전세 한 4억 이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평대 역세권 아파트에 관심을 우선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이제 역세권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우선 사실 시세들이 역세권에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세권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리딩 단지들이 먼저 역세권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 또 다른 이제 비역세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도심권 같은 경우는 무학현대. 무학현대가 바로 여기에요. 독립문역이 있고요. 무학현대 여기. 진짜 요새 보이죠? 여기가 조금 고가, 그러니까 여기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언덕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괜찮다. 그러면 그때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이제 전세가율 최고가였을 때 무학현대 25평이 90%였어요. 자, 4천만 원에. 지금 이제 이런 가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9억, 10억 가까이 됐어요. 25평이. 여기는 이제 도심권이다 보니까 이제 10억까지 이제 들어가고 매매가가. 그리고 지금 4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은 한 6억 정도 났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할 게, 우리가 이때가 침체기였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이런 단지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전세가를 볼 때는. 이때 이 수요가, 이게 전세가가 높은 데는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전세가를 보시라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는 상승하고 매매는 플랫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단지마다 플랫한 데도 있고 하락을 소폭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세가 상승하면 이게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서구권에서 볼게요. 마포역하고 공덕역 사이에 도화현대 홈타운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역세권이라면 조금 역세권이 좀 언덕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대단지인데 한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주변에 또 다른 아파트까지 다 있는데 좀 약간 언덕이긴 해요. 근데 가자역이 경의중앙선 라인이에요. 여기 이제 남가자 현대, 여기 아까 가재 리타운, 그 가재울 리타운 그쪽에 있는 구축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 도화 현대 홈타운이 여기가 지금 마포역이고요. 공덕역, 쿼드라풀 여기 이쪽이에요. 그쵸? 마포역. 여기 조금 이렇게 경사가 있고, 그리고 남가자역 여기 있고요. 가자역이 여기 있고 남가자 현대가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가 지금 DMC 파크뷰자이,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다 이제 그 가재울 리타운.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포하고 서대문구하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였죠? 88%, 87% 이렇게 됐었어요. 현대 홈타운이 23평에 5천 정도. 지금 현재 4억이었던 게 10억. 그리고 지금 현대 홈타운은 한 4억 좀 넘긴 해요. 수익률은 6억 정도 되고 1200%. 여기도 비슷했네요. 투자금은. 그리고 한 매가 자체는 한 1억 정도 차이 났었고. 그리고 현재 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4억 언더고 25평이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한 5억?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여기 도화 현대 홈타운보다 비슷하게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증산유타운이랑 이쪽 영향도 없지 않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또 신축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연결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 그 동북일권 성동구하고 광진구를 보면 횡단대리 여기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구의역, 강변역 2호선 라인하고 5호선 광나루역 한 중간 정도 있는 학군지예요. 광장 청구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횡단대림도 나오고, 여기가 지금 횡단 한진타운하고 횡단대림하고 여기 횡단역이고요. 바로 초역세권이죠. 여기도 이제 동마다 여기 이제 그 언덕이 있어가지고 동마다 가격 차이는 좀 있어요. 그리고 광장 청구가 지금 여기에요. 광장 청구. 여기가 양진중학교 있고, 여기 광남중학교 있고, 광남학군. 그래서 이때 이제 횡단대림하고 광장 청구 보면은 한 90% 정도 이때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전세가율이 최고치를 달하고 있다 이런 거에 되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횡단대림 보면은 한 90% 매점 여기 4천만 원 가능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서 한 5억 2천 정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전세가율이 54% 정도밖에 안 돼서 좀 이런 단지들은 저는 조금 아직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광진 청구 같은 경우도 지금 4천만 원도 가능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1억 정도 비싸다네요.
진짜 이거 봐봐요. 시세가 똑같죠? 쌍둥이죠? 얘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지금 가격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동북권에서 동대문구하고 중랑구가 볼 거예요. 답심리 동화라고, 여기가 이제 그 저기 뉴타운이 있는데요. 답심리.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뉴타운 근처에 있는 기축이에요. 그리고 봉화산역, 중랑구 신내 8단지, 여기가 지금 답심리 동화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답심리역이죠. 그리고 신내 8단지가 봉화산역이 있고, 여기 가깝죠? 여기.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똑같았어요. 시기가. 그러면은 그때 3억이었어요. 지금 7억이야. 근데 매전 지금 2억 2천 정도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가도 높고, 근데 물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4억 정도. 중랑 신내 8단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4천만 원도 가능했고, 요거는 지금 7억 정도. 요것도 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지금 수익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때 이제 되게 붙어 있었죠. 근데 다 괜찮은 단지들이에요. 동북이권, 이제 동북이권, 성북구, 노원구 알아볼 거예요. 월곡역에 6호선 월곡역에 종합 SK라고 대단지가 있어요. 1300세대. 그리고 중계역에 중계 양지 대리기차 아까 나왔던 단지죠. 여기 학군지예요. 여기가 월곡역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월곡역이 이어져가지고 홈플러스가 있어요. 생활하기도 편하고,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이제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25평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30평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중계 양지 대림은 여기에 있죠. 여기는 이제 좀 노원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여기가 학교가 상명중학교가 이쪽에 있어요. 상명중학교가 여기가 이제 사립중학교였는데 여기도 학교 학업 성취도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종합 SK하고 중계 양지 대리차를 보면은 이때도 좀 보면은 좀 하락은 좀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좀 노원은 조금 하락이 있었고 여기도 조금 하락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 집 마련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이거일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일까봐. 근데 이제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 그래도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할 때는 좋다. 그리고 이제 종합 SK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 2천으로 가능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7억 7천, 그리고 4억 8천, 매전 3억 2천인데 매물들이 많지 않아서. 노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억 3천이었는데 매전 4천으로 가능했었고 지금은 7억 비슷하게 가죠. 그리고 4억 3천. 네. 오히려 이제 생활적인 부분은 뭐 중개 양지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좀 약간 역세권, 비역세권이긴 하지만 또 학군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종합 SK 같은 경우는 또 역세권의 메리트가 있어서 그만큼 시세를 잘 따라가지고 잘 형성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동북 이거는 도봉구, 강북구 좀 볼게요. 네, 상월산 I1이라고 있고요. 그 1호선 라인에 지금 창동역을 많이 아니까 창동역 표시를 해줬어요. 그 위에 이제 방학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중간점 따라서 도봉서원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길게. 그래서 이제 상월산 I1이 여기 있어요. 위아 사거리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도봉서원이 이렇게 있죠. 방학역이 있으면 여기 가면 이렇게 도봉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게 신혼부부들 사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멀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6년 때 이제 전세가를 보면은 80% 정도 그 정도 됐었다. 도봉성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한 2억 2천대로 5억 대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5억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수익은 3억 정도 되고 미아 상월산 I1은 24평이 한 매전 그 당시에는 3천만 원 가능했고 지금 7억대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뭐 이제 입지에 따라서 가격들이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수익률 부분에서는 또 다르니까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강남 한 채하고 강북 5채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추가적인 부분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교재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괜찮은 단지 현재 우선 9, 10억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집 마련에서 요 이제 90억대면 서울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구권 중심으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은평 뉴타운 상림 1단지 롯데캐슬 31평이에요. 지금 10억 3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건들이 이제 또 그 사이에 이거 단지도 몇 개 바꿨어요 중간에. 왜냐면 물건이 금방금방 빠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지금 이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는 이 금액대면 그래도 내 집 마련 하실 때 괜찮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32평이에요. 은평 뉴타운이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고민하신다면 학교도 괜찮고, 학교 아까 다 말씀드렸죠? 학군? 네, 거기도 괜찮고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로 봤었을 때 이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4억 정도 본인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이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본인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이렇게 먼저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산 형성에 있어서 크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또 다른 이제 실거주를 또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아이고 이게 마구정원이네. 이게 그 이제 상림 1단지가 그 위쪽에 있어요. 이 마구정 3단지 위쪽에. 원래 처음에는 마구정 3단지를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가격들이 조금 저기에서 여기 그래서 은평 뉴타운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서대문 여기가 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10억 5천 정도 되는데 물론 연식 차이는 좀 있고 근데 이제 여기도 가재우 뉴타운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레미안 클래시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동부권에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이제 동부권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여기가 굉장히 신축이에요. 16년 3월. 근데 물론 이제 학구적인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노원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해요. 15, 지금 16년이에요. 그렇죠? 5년 조금 지난 이제. 근데 지금 15억 5천이에요. 그럼 어디냐면은 여기 중개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바로 그냥 중개그린 아시죠? 중개그린 여기 1,000만 하나 넘으면 되는 건데 굉장히 신축치고 학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다음은 기름 뉴타운 2단지 프루지오 34평. 평형도 30평대에 지금 이런 가격이 없다. 그래서 여기도 2단지 같은 경우가 기름중학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호하는데, 근데 여기가 좀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덜 오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 집 마련하는 데서는 아이들 키우기도 그렇고 학교 가깝고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7, 8억대에서 내 집 마련을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아까 이제 나왔던 단지들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런 단지들이 지금 현재 요 가격대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난가진 현대 아까 얘기했고, 다친이 동암 얘기했고, 종암 SK도 지금 지금 가격대 다 비슷하죠. 지금 4억 언더로 해서 3억대로 지금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격대로 좀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전 요 정도로 보시면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 지금 전세가격도 다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수색 증산뉴타운이 있는데요. 여기가 가보시면 사실 여기 지금 빨간 거 있죠? 여기 다 분양한 거예요. 지금 다 짓고 있고, 사실 가보시면 여기가 수색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DMC고 여기 디지털 미디어 여기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여기하고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원래는 이제 빌라 이런 걸로 했는데, 이런 거였는데 다 이제 지금 건설 중이고. 근데 여기가 조금 많이 언덕이고 차 타고 올라가야 돼요. 버스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 올라간가 봐요. 차 타고 올라간 만큼 이게 주변 차 타고 올라갔어요. 얘도
저는 이 단지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이 주변 환경 개선된다는 거가 얼마나 그 파워가 큰지를 이 단지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8억대에 그죠? 또 전세가도 받쳐주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5, 6억대 찾았어요, 여러분. 5, 6억대 서부권은 솔직히 어렵고 동부권에서도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시간별로 조금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막 아주 좋은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정릉 우성 19평이에요. 물론 이제 평형이 좀 작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격대가 작다 보니까. 근데 5억에 전세 3억 정도 하면 한 2억 5천에 가능하지 않을까. 정릉 우성이 여기가 그 우이신선에 있는 데고 여기가 괜찮아요. 가까워서. 그리고 공릉 태강 21평인데 요거는 여기에요. 화랑대역 가까워요. 학교도 가깝고 괜찮아요. 요거 8천. 네, 이제 투자금은 2억 정도 하고 또 하나는 월계 청백단지인데 월계역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은 청백 4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5억 8천 정도 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동성 3차 25평이 지금 한 6억 정도 하고 있다. 여기가 지금 여기잖아요. 동화산역. 조금 여기는 비역세권이긴 하지만 여기 조금 가고 이쪽으로 가면 또 여기 나름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중랑구에서. 그래서 여기도 괜찮아요. 비역세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평년 전세가율을 보시고 그 지역에 그리고 투자금 현재 투자금은 한 요 정도 가능할 것 같다.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부권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든 내지 마련든 고민을 해보시고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적인 부분은 좀 또 다른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소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투자금 있으신 분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서울시의 투자 말씀드릴게요. 어딜까요? 네,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북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44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행정동이 되게 많아요. 25개나 있는 도심에서 가까운. 저도 이제 성북 투자하면서 성북에 제가 살았었어요. 제 앞마당이었죠. 한 5년 살았고 이거를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지역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성북구가 이렇게 좋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지구하고 이렇게 가까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항상 높은 지역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꼈고 어디냐면요. 여기가 정동구잖아요. 그죠? 이 성북구는 이렇게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에 쌓여있고 또 산도 많은데요. 내부 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서 조금 이제 이 고가로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근데 서울은 워낙에 이런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큰 요소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대 봤을 때 선호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세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은 길게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북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4호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4호선 미아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쭉 해관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6호선이 지나가요. 그리고 2호선도 살짝 석계 쪽에 걸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17년에 개통이 됐어요. 제가 이제 2017년에도 인장을 하고 2018년에도 인장을 하고 우이진설 때문에 아까 그 정릉 우성 쪽이 조금 그 당시에 살짝은 오르긴 다른 데에 비해서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인장을 해서 기억이 나는데 우이진설선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아니긴 해요. 경전철이잖아요. 왜냐면 이미 잘 돼 있거든. 뭐가요? 버스가.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 사시던 분들은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 여기는 대학교가 많죠. 성북구는 국민대, 고려대, 성신여대 한상대 있고 여기 아까 백화점 봤었죠? 그 이제 성북구에는 현백이 있고
이제 저희 강북구에 롯백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대 안암병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뉴타운이 있고 장애뉴타운 아까 다 봤죠? 네, 제가 바로 이 단지를 했어요. 지금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정릉 태영에서 대시양 기름뉴타운 대시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기름역에서 사실 기름역에서 가기에는 좀 비역세권이죠. 역세권이 비역세권인데 여기가 이제 우이신사선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올라가야 돼요. 여기 이 길에서 이렇게 아까 이 정릉우성이 이쪽에 있고 정릉역구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름뉴타운 생활권 인접한 데죠. 그렇죠? 제가 16년에 기름동을 입장을 했고 17년도에는 정릉동 종암동을 입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17년도에 이제 성북구 전체를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진이들이 이제 세워지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인장을 하면서 봉사들도 계속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제대로 되는 거죠. 다른 지역하고 이제 계속 뭐 성북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인장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매매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한 달 있다가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전세 잔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른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이 정도 매매를 했어요. 2억 9,300에. 네, 이분이 그 집주인분이 원래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명의는 엄마 명의로 하고 딸이 관리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딸이 이제 판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잡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이제 막 1, 2 신도시 그때 이제 투자할 때는 샤시도 막 하고 했는데 한번 샤시 안 하고 이제 빼보겠다 하고 샤시 안 하고 이제 수리비만 한 700만 정도 듣고 투자금 한 3천만 원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이 정도 시세가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억 4천 뭐 이 정도 해서 수익률은 1000% 정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여기고요. 24평이고요. 기름역에서 조금 올라가는 데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비교한 단지들이 있겠죠. 그때 이제 월곡역에 아까 SK 여기가 제가 살았던 데요. 근데 여기를 매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를 매매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월곡역에서 여기 가면 동신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좀 세대수가 이제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역세권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이 요 아파트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좀 그렇긴 하죠.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들로 둘러싸여가지고 조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종암사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종암사거리 있죠. 이쪽에 이제 버스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선호하는 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기름역 가까운 데고 여기도 살았었어요. 여기 살다가 이쪽으로 제가 이사를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름뉴타운 아까 제가 이제 내 집 마련해서 말씀드렸던 기름뉴타운 2단지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제 뭐 투자금은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고 지금 역세권이다 보니까 조금 좀 더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가 더 다단지이고 역세권이어가지고 사실은 여기를 좀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때 매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역세권을 보라는 의미를 여기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종합 SK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으로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놓쳤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그 다음 후보지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월곡동신으로 갔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물건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18년도에. 그래서 태영으로 갔어요. 바로 치고 올라갔죠, 같이. 그러니까 이게 먼저 움직이는 특히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보다 보면 다른 단지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투자금이 된다 하면은 역세권 하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보고서 쓰면서 투자 후보 단지 선정했어요. 일자 필터링 다른 동에 비해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정릉동 필터링에서 제외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외는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제외는 했지만 보고는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필터링 학군 수요 고려해야 하는 30평대는 우선 제외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또 초보고 하니까 30평대에 대해서 조금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 아까 기름뉴타운
23단지 종합 SK 월곡 통신을 비교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SK도 이거는 이제 최고가로 내가 이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으로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단지들은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더 감안을 해야 하는데 이 너무 고수를 한 거지. 그리고 이 단지 같은 경우도 이 물건을 본 게 그러니까 분당에 사시는 매도자였고 월세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쉐어하우스 하더라고요. 지금의 쉐어하우스. 그래서 한 베드 한 4개 놓고 그 당시에 이제 2명은 내보냈고 2명만 이제 내보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그걸로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했어요. 그 저기 뭐야 태형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후보 단지들을 해놓고 가장 뭐 투자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적게 들어가고 또 내가 세팅하기 괜찮은 물건들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 단지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이 3에서 5천 사이로 가능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시세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종합 SK하고 기름 뉴타운이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고 태형이 조금 이제 시세면에서는 확실히 비역세권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투자적인 그 수익률 부분에서는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뭐 이 투자금이 적게 든 대신 이제 또 다른 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익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또 레미안 세레니티 아까 나왔던 단지죠. 이게 지금 4억 4,500이었었어요. 언제? 바로 2017년. 제가 언제 매수했어요? 2018년 네, 투자했죠. 이때도 아까 임장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이때는 3,500이었거든요. 근데 봐봐요. 레미안 세레니티가 빨간색이에요. 종합 SK 파란색, 검은색이 태형이죠. 이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임장했었을 때. 그리고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연식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연식이 좋고 물론 여기가 굉장히 또 고가예요. 성북구는 근데 디폴트가 그냥 많이 높다. 지대가 높고 언덕이 많다. 그걸 디폴트로 깔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역세권만 강조를 조금 했었고 저도 이제 처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언덕 가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은 18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이미 하려고 할 때는 이제 그 투자 기준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들도 선입견을 배제하고 항상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냐? 얘가 제일 많이 올랐죠. 비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연식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 투자 사례를 통해서 역세권을 봐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배제하고 지역들도 좀 보시고 단지도 인정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평범한 직장맘이었어요. 6년 전에는 정말 아이 키우면서 이제 3살 아이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지냈었고 지금은 저도 몰랐는데 상위 1%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많이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좀 요게 이제 그 밸런스 은퇴자산연구소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이제 가구주에 따라서 이렇게 뭐 퍼센트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더라고요. 상위 1%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면은 1%고 지금 우리 보통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40대 보통 50대 제가 40대니까 기준으로 보면 자산들이 보통 3억이래요. 순자산이.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적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 하나 해서 담보대출 다 갚아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40, 50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사이클인 거예요. 생활 사이클. 인생 사이클. 그게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3억. 보통 중간 평균이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게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6년 전에 비해서 나이
또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순자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전세금 포함해서 3억 정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결혼 8년 차였고 정말 그냥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제가 한 8천? 이 정도 주식 포함해서 8천 뭐 이렇게 있었고 남편 엄마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정말 이게 작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8년 동안 결혼 8년 동안 이제 좀 아이가 좀 늦게 생기다 보니까 둘이 맞벌이 하면서 좀 많이 모았던 게 요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분양권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 한 8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권 뭐 그거 빼고 한 2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8년 차에 있었던 자산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6년 동안 시간을 갈아 넣으니까 좀 이제 은퇴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은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달리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사실 전문가 그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막 이제 6년 한 갈아 넣는 시간을 한 3, 4년 됐던 거 갈아 넣고 그 시간 동안 정말 회사 다니면서 새벽에도 임장보고서 쓰고 투자 물건 찾고 또 다른 분들하고 또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그 공부까지 하는데 회사에 너무 많이 올인을 하면서 이제 사이드를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때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시간을 잘못 썼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게 시간을 내가 달리 써야겠구나 라는 거를 투자하면서 거기에 바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좀 우선순위를 좀 달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 그리고 엄마의 역할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됐어요. 엄마의 자리는 거의 진짜 주말에는 거의 없고 주중에도 이제 임장 가니까 매일마다 임장 가니까 엄마의 자리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많이 줄였어요. 대신 이제 이 시간을 투자의 시간으로 많이 했고 다행히 좀 이제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뭐 아예 일을 놓거나 그런 거는 아니어서 투자도 잘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엄마의 자리를 더 많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투자적인 거는 이제 관리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면은 살 수 있으니까 보면 살 수 있고 이제 투자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이제 진짜 그럴 때가 오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칼럼에 올렸던 거예요. 지난달 칼럼에. 아이 신발이에요. 근데 지난달이 7월이죠. 근데 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패딩 슈즈 같은 거거든요. 우리 겨울에 임장할 때 패딩 슈즈 많이 신잖아요. 춥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아이가 7월 달에 신고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몰랐는데 아이가 엄마 나 너무 덥대. 그래 여름이니까 덥지 그랬지. 근데 엄마 발이 너무 덥대. 신발 좀 사달라고. 봤더니 진짜 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정말 그렇구나. 근데 이런 게 투자생활 6년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거는 진짜 뭐 속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먼저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니까 아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챙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달리 쓰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바로 가서 사줬어요. 시원해 보이죠? 예, 얼마나 더웠을까 이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바꿔서 그날 바로 야 가자 해주고 우리 집 앞에 바로 이제 그 역세권이어가지고 그 6호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바꿔줘서 그랬더니 엄마 시원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근데 좀 눈물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임장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 되면 그러니까 김치찌개 이제 냄새 맡으면서 아이 생각도 하면서 눈물도 훔치고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계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어떤 건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많이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동료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잘하는